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모레퍼시픽 그 주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모레퍼시픽 그 주가 분석을 하기 전에요. 간단히 그 주가 분석하는 방법,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그 초보자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주가 분석에 들어갈게요. 자, 주가 분석의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란 것은 환경적 분석과 재무적 분석이 있죠. 환경적 분석이란 것은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여건이 어떤가, 그 여건이 지금 이 회사의 그 영업 활동에 도움이 주는가, 어떤 그 나쁜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게 환경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재무적 분석.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는 것이죠. 자, 회사의 그 자산은 안전한가, 그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는가, 수익은 내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보는 게 그 재무 분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가치 분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란 것은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패턴에 관한 분석으로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법이죠. 자, 역시 매매 주체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매매 주체는 우리나라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세 개로 나누죠. 자,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힘이 가장 세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외국인이 빠지면은 주가가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죠. 자,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은 그 추세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세 분석. 자, 차트를 보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두 가지 이 기법이 사람들마다 기술적 분석은 필요가 없다.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술적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 오로지 기술적 분석 하나만 가지고 주가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두 개 다 맞는 얘기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해야 되겠죠. 우리 그 개인들은요. 그 존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량주를 계속 꾸준히 매달 월급의 몇 프로에서 꾸준히 10년이고 20년이고 사가다 보면은 나중에 큰 부자가 된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죠.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 개미들이 꼭 그렇게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 우리대로 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입장에 있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잘 조화를 해서 그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종목 선택을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느냐? 그 확인하는 그 순서를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자, 전체 시황이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식 비중을 높일 것이냐, 현금 비중을 높일 것이냐. 상승장이면은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고, 하락장이면은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하락장에서 아무리 좋은 주식들도 같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종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덤벼드는 것은 저희들이 그 지양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승장인 경우에는 천정에 가까운가, 하락장인 경우에는 바닥에 가까운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개인들이 이러한 천정과 바닥을 그 확인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 그 좋은 유튜버들도 많고 그 좋은 전문가들 나와서 방송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방송들을 많이 듣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지금이 머리인가 어깨인가 무릎인가 발바닥인가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이 이러한 시황적인 전체 시황적인 상승장 하락장이 판단이 끝났으면은 그다음 어떤 업종으로 들어갈 것인가. 자, 막무가내로 좀 개인 투자 전형의 초보자들은 그 방송을 듣다가 누가 뭐가 좋더라 하면 막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꼭 상승장 하락장 확인을 안 하시더라도 요즘 대세 업종은 무엇인가
어떠한 이슈가 있는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즘 대세는 뭐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것들이죠. 4차 산업에 관련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로봇도 있겠고, 빅데이터도 있겠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가 카카오, 네이버 등등 이러한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요즘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하는 게 환경이지 않습니까? 지구를 살리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요즘 이 자동차 자체도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작년 재작년 급격히 상승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세 업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쪽으로 이 전환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떠한 이슈, 어떠한 부분이 활성화될 것인가. 간단히 여행이 좀 자율화될 수도 있고 그러한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간단히 요즘 또 대선 주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그러면은 이 건설 업종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그 해외 무역에서 물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배가 화물선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나라 조선 업계들이 수주를 많이 했죠. 조금 저희들이 주식을 진입한다면 타이밍이 늦은 것 같아요. 조선 주주들이 요 근래 좀 급등을 했죠. 타이밍이 늦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아무튼 1차 급등은 했습니다. 자, 그러한 거를 살펴보는 게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세 업종 또는 이슈 업종이 확인이 되면은 거기서 또 대장주, 대세주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초보자들은 여기서 무조건 싼 주식을 싸다는 말이 절대 주가가 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싼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면은 너무 비싸다 겁나서 안 들어가죠.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사도 100만 원인데 만 원짜리 100주를 사게 되죠. 만 원짜리 저거는 만만해.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업종을 끌고 가는 그 회사가 어디냐를 파악해 가지고 그 업종을 끌고 가는 그 대세주, 대장주 주식을 사야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대장주, 대세주를 확정을 했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뉴스에 들어서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본적 분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사 재무제표, 요즘 HTS에 다 나타나요. 재무제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시가총액은 얼마인가, 회사가 작은 회사인가, 큰 회사인가, 그 다음에 빚은 많이 있는가, 적게 있는가, 이익은 얼마나 내고 있는가, 등등. 구체적으로 요즘 ROE가 어떻고, 이런 퍼가 어떻고,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거 한 번씩 자세한 내용을 초보자들이 모를지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읽어보고, 상태가 이렇구나. 회사가 최소한 부채가 많아가지고, 흑자도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의 회사는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을 확정을 하게 되면, 이 회사를 사겠다. 재무제표도 대략 보니까 내가 재무제표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거를 보니까 알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기본적 판단과 언제 주식을 살 것이냐. 그러면은 이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제 내가 사겠다 마음 먹어가지고 하는데 하락장에 들어가면은 참 고생이죠. 사고서 또 몇 달, 1년 이렇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장이 횡보를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그 차트를 보면은 그 회사의 그 움직임, 그 주식의 그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차트라는 게 무조건 이게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올라갔는가, 왜 이렇게 내려갔는가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요인이 있을 경우 하락을 했고 어떠한 요인이 있을 경우 상승을 했구나. 그리고
이 특징이 어디서 바닥을 잡고 어디서 고점을 잡고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훨씬 그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확정까지, 내 이 주식 지금 들어가겠다. 확정을 하면은 한꺼번에 또 다 매수를 하지는 마세요. 자, 매수할 때도 3대 3대 3, 세 번에 나눠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개미는 그 정보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에 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아쉽잖아요. 근데 내가 확신을 가진 종목은 손절할 필요가 없겠죠. 손절을 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선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은 아주 대외적인 환경,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어마어마한 그 환경 변화가 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양호한 종목들은 손절을 안 하고 한 10% 20%가 떨어지더라도 뭐 몇 달 내로 10% 20% 금방 올라오고 하거든요. 보통 이 전문가들 그 방송하는 전문가들 보면 뭐 10% 손실 나면은 무조건 손절해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10% 올라오는 것도 순식간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좋은 종목인 경우는. 자, 그러면 손절을 하지 않고 10% 내려갔을 때 다시 자신 있는 종목 같으면 또 30%를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나머지 70%를 다 투입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찬스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더 평균 단가가 좋아져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3대 3대 3 원칙을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살 것이냐 뭐 그래도 괜찮고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중장기로 주식 매매를 좀 중장기로 하면서 1년에 한 20% 정도 수익을 낸다. 이러한 개념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은 힘이 들고 그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2% 3% 그렇게 막 내면서 물론 뭐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하지만 뭐 수수료 빼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롱텀으로 뭐 몇 달 내지는 1년 또는 2년 아니면 뭐 더 장기로 봐도 좋고요. 자, 그럴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 텀으로 이달 사고 다음 달 사고 그 다음 달 사고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아니면은 뭐 주가라는 게 한 달 뭐 매달 등락이 있고 또 1년에 한 뭐 두세 번씩은 폭락을 하는 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폭락을 할 때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자신이 있다면은 폭락장에서 들어가는 게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내가 여유자금이고 분명히 여유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급히 쓸 자금을 하면은 버틸 수가 없죠. 여유자금이고 내가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정기적금을 한다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성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날 때 매도 역시 한 번에 하지 마시죠. 자, 10%가 수익 나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한 달 지나서 보니까 30%가 올라갔어요. 뭐 억울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10% 수익이 나서 팔고 싶으면은 반만 뭐 30% 또는 반만 팔라는 얘기죠. 반을 팔고 나면은 다시 30% 올라갔는데 나머지 반이 있잖아요. 뭐 좀 덜 억울하죠. 뭐 조금은 억울하겠지만 덜 억울하죠. 만약에 반을 팔았는데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내가 그 샀던 시점까지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면 또 그때 다 팔았으면은 이익이 컸는데 그렇지만 반 판 거에서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 나머지 반은 뭐 그 당시에 1% 2%만 남기고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그 매매를 하시면은 뭐 절대 손해보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종목 분석을 아모레퍼시픽 종목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5분 가까이 흘렀네요. 또 너무 오래 하면은 그 지루하시겠죠. 동영상을 한 15분 전후로 그렇게 만들려 그래요. 너무 오래 하는 게 좋지 않고. 자, 이 아모레퍼시픽 종목 분석은 다음 동영상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가 분석과 종목 선택 시 확인 순서 잘 인지하시고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고 다음 동영상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